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와 함께 기업 실적의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우지수가 0.48% 오른 16,919로 거래를 마감을 하였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5% 상승한 1981.60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43% 오른 4,527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지표와 함께 미국 내에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제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호재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가 지나치게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으로 회복을 되고 있다는 그런 그 시그널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된 그런 하루로 평가됐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S&P 500 지수가 2000포인트를 앞두고서 1981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걱정될 만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인데 예상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FRB의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부진한 탓에 기업들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그런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FRB가 오는 10월달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낙관적인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7월달 주택 착공 건수가 109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96만 5천 건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 110만 5천 건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향후에 주택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건설 허가 건수도 지난달에 105만 건으로 전월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엔 역시 그 애플에 대한 소식으로 그 미국 증시가 계속 주도 업종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2년 만에 다시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이날 주가가 전월 대비 약 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인 $100 5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9일 날 $100 30센트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인 아이폰 6 출시를 앞두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은 아이폰 6가 크기가 더 커지면서 그 커진 크기만큼 실적은 더 뚱뚱해질 것이다 이런 좀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그만큼 아이폰 6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그 주택용품 업체인 홈디포도 예상을 넘어선 실적 발표에 약 5.6% 급등을 했는데요. 홈디포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사상 전망을 그 상회한 데 이어서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3일까지 3개월 동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그 혹한을 벗어나서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계속해서 주택용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0 하락한 1017원.30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크게 장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원달러 환율이 1015원에서 1020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말이 가까우면서 어떤 수출입 업체들의 그 내고 물량이 어떻게 그 장중에 변화를 이끌어 갈지 오늘 하루는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애플에 대한 대목이 상당히 좀 귀를 잡아 끌더라고요. 보면은 좀 이 애플의 아이폰 사이즈가 커질수록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갤럭시 노트만한 아이폰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이 애플 담겨 있잖아요.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애플 밖의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1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의 그 목표 주가에 한번 이제 근접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에 조금씩 이렇게 그 욕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포트폴리오는 세 종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네슬레, 복스바겐 3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현금도 지금 30%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애플의 그 차트를 보시면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애플의 그 기술적인 차트 모양을 보셨을 때 그 어떤 저항선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약 98달러 선이었는데요. 이것을 어제 저녁에 가볍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그 종가가 고가에 이르러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실 저녁에는 애플을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한 것이 조금 약간 부담도 되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장치에 사실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아이폰 6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사이즈가 커졌다라든가 어떤 메탈 소재라든가 이런 소재적인 내용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 사후에 어떤 애플의 큰 혁신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애플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인데 전량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절반만 매도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 초반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FOMC와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슬레는 간밤에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짧은 애완견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애완견의 어떤 새로운 식품을 하나 출시를 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 하루로 또 0.36 스위스 프랑이 올라서 69.95 스위스 프랑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슬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어제 폭스바겐이 조금 이제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어제 1.83%가 올라서 170.15 유로를 기록해서 마이너스였던 저희 매수가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복스바겐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장중 변화에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가 어제 하루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세를 새롭게 이제 잡고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복스바겐이 인도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는데 그 뉴스의 진위 여부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조금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녁에는 애플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중국 쪽에 홍콩 시장 쪽에 한번 종목을 하나 피킹을 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이렇게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쯤에는 아마 새로운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애플 차익 실현을 하고 나면은 이제 현금 확보도 좀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최근에 네슬레나 폭스바겐은 어떤 이제 시장의 흐름 속도보다는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콩 쪽에 좀 눈을 돌려보자. 어제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어제 하루 그 홍콩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오르고 있어서 사실 어떤 종목을 피킹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일단 홍콩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니 부양책만 가지고는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한계에 좀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예상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뉴스들은 없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하루에 그 홍콩 주식에 대한 차트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회사가 바로 그 중국 석화입니다. 그 차이나 페트롤리엄 앤 케미컬이라는 회사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중국 석화에서 나오는 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거의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0386을 그러니까 386이라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고요. 지분 보유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JP모건이 약 10.53% 보유를 하고 있고 블랙락을 비롯해서 슈로더, 프랭클린 리소스 등 이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약 7%, 5.9%, 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입니다. 최근에 아마 계속 투자자분들도 중국 내에서 어떤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혁의 움직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차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 우상향으로 약 45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서프라이징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 그 NH 농협증권의 그 GTS를 보시면 참 의미 있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월간 차트인데요. 지난 2007년,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그때 이 회사의 주가가 약 9 홍콩 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정도에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이제 그 무거운 움직임을 탈피하고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7.5 홍콩 달러가 상당한 저항선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앞두고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에서 메이저 그 IB 회사들의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 크레딧 스위스가 아웃퍼폼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목표가를 10 홍콩 달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BS라든가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버ን스타인이 그 바이라든가 아웃퍼폼으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좋게 보고 있고요. 9.6 홍콩 달러에서부터 8.6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 홍콩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잘 안 보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좀 무거운 성격이기 때문에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것으로 봐서 만약 모멘텀 투자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계획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 이 포트폴리오가 좀 대폭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아마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재 네. 포트폴리오에도 담겨 있고요.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좀 홍콩 증시에서 관심주 여러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좀 신호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수 기회를 좀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